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모실 주제는 조국 혁신당 당내 성추문 파문, 조국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어저께부로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이 간당간당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모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8월 15일 광복절 사면 특사로 나와서 지금 이제 얼마나 됐나요? 이제 한 달 됐네요. 한 달 만에 온 마이크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사실은 11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에 멋지게 이제 취임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2달 앞서서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당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피해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근데 말은 맞는 말이죠. 상처 치유 최우선이고요. 보상해야 되고요. 재발 방지, 그리고 제도 개선.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해자 처벌, 이건 빠질 수 없는 거죠. 저는요, 이 맞는 말을, 저는 이미 조국 당대표가 아무리 제가 늦게 봐준다 하더라도 열흘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열흘 전에. 조국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사퇴할 때 이 파장이 막 불거질 때, 그때 어쨌든 자기는 특사로 나왔잖아요.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 모습입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마음먹고 영입한 인재예요. 예.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은 당의 이 처사에 대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퇴의 면을 밝혔겠습니까? 이때 이미 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너무 늦었다. 그때 강미정 전 대변인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그 성추행, 성비위를 당한 그 피해자들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야 돼요. 가해자 처벌, 그다음에 피해자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책 제시, 제도 개선, 이 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늦게 다 터질 대로 터지고 골물 대로 골마가지고 이럴 때 지금 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이 사건이 첫 신고가 된 게 4월입니다. 지난 4월. 벌써 5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외부기관으로 해가지고 조사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사가 미적미적됐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당내에서 그 비판이 많아서 당이 굉장히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해서 당직자들 사이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꾹꾹 눌러 담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조국혁신당 가장 왼쪽에 있는 당, 이건 사실 좌우를 따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직 내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때가 어느 때인데, 더군다나 가장 국민의 인권, 남녀 평등, 남녀 차별 금지, 이거 부르짖는 당 아니에요? 왜 이렇죠 대체?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 돌아가셨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왜 이렇죠 대체? 대체 왜 이러냐고요 대체. 그런데 더 그한 거는 사과를 안 해. 진상규명도 안 해. 그러니까 피해자가 위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가해자가 김보엽이라고 하는 전 수석대변인이죠. 그리고 이제 신우섭이라고 하는 전 사무부총장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노래방에서 성추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 이런저런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심지어는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정말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해서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돕겠다고 나선 당내 조력자들 다 제명시켜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공당이 할 일입니까? 진보와 인권을 내세우는 당이 할 일입니까? 조국은 침묵했죠, 그동안에. 감옥에 나오자마자 이것이 불거지고 나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감히 개입할 수가 없었다. 내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도 아닌데 내가 개입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과연 지도자의 발언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터질 대로 터진 이후에, 골물 대로 골문 이후에 조국이 등장한 겁니다. 11월 달에 멋있게 당대표로 다시 취임하려고 했는데 2달 앞서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만큼 당이 절박하다. 두 번째,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당이다. 단극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일극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조국은 인물인가?
전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가 많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 넓은 의미의 광의의 정치학교에서 정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풀보다 먼저 눕지만 풀보다 먼저 일어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끈기를 배우고 덕목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해서 국회라든가 보좌관, 비서관,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초선이 되고 재선이 되고 삼선이 되고 이러면서 당 지도자의 수업을 받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 타고 내 검찰에서 일 좀 했어. 죄송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에서 내 조선 제1검이라 불렸어. 내 특수검사 오래 했기 때문에 경제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알아. 한동훈 내가 산호맹에서도 유명했고 옛날에 반체제 운동할 때 난 아직도 사회주의를 버린 적 없고 그리고 얼굴 잘생겼잖아. 서울대 법대로 원정 구경 왔어. 여학생들이. 조국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경험도 없이 중앙무대에서 정치 훈련도 없이 일약 정치 지도자급으로 프리라이딩 한 거예요. 프리라이딩.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도자의 언어, 지도자의 자질, 지도자의 덕목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집안에서 이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수습책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조급증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전 해결책 없다. 전 조국이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어떤 또 말실수를 할까? 어떤 또 책임 회피를 할까?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이들의 헛발질 얼마나 계속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허비리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